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한의사들은 이제 음양관이라고 그러는데, 음양관은 잘 모르겠죠.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음양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세옹지마 이야기 아세요? 세옹지마 이야기. 원래 전체 이야기는 세옹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버려요. 세옹이 말을 길렀는데 말이 북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해줬어요. 말이 그땐 재산이었는데 자기한테는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다 위로를 했는데, 이 세옹은 뭘 좀 아는 노인이었거든요. 뭘 좀 알아요, 이 사람이. 저희 기준으로 음양관을 좀 아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일이 생겼네 하고 허허 그냥 웃고 넘겼어요. 되게 슬픈 일인데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말이 다른 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망갔던 말이 아주 좋은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죠.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근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축하를 해도 세용은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네요 하고 그렇게 많이 막 들뜨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세용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했는데, 이 도망간 말이 데려오고 온 이 좋은 말을 타고 놀다가 이제 아까 말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 다 위로를 해줬겠죠. 근데 세용은 그냥 호호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용은 나이가 많아서 안 끌려가고 세용한테는 다리가 다쳐서, 이게 뭐냐면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 그게 이제 한 가지 사실 안에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 안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안 좋은 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뭔가 좋은 씨앗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요.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음양관에서는 뭔가 좋아 보이는 일인데 그 이면에는 뭔가 이 고통의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의사들은 음양 양쪽 면을 다 보는 음양관이라 그러고, 이것에 투철해지면 이것을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을 수가 있고, 얼핏 보기에 아주 싫은 일에도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저도 안 아플 수만 있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이 안 아플 수만 있으면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아프거든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건강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할 때 내가 일부러 다칠 일은 없을 것이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겠지만 그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위험한 운동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로프 없이 암벽을 등반을 하고 뭐 아주 산에서 그 익스트림 운동을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사고 위험이 크죠. 그래 되면 사실 다칠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위험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내 건강관리를 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뜻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병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러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내 마음에 좀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나는 아파서는 안 되는데, 내 가족도 어떤 식으로도 나빠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안 아프면 좋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염두에 될 게, 물론 이제 불행이 없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앞에서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뭐 담담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게 받아들이기 물론 힘들지만 뭐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내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이제 내가 인정해야 될 게, 그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내 마음은 이게 조금 아파서는 안 되는 쪽, 내 가족에 불행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선한 마음이거든요. 내 가족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안 좋아요. 그건 좋은 마음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고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화의 과정 중에 생길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는 크게 무리 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과거의 어떤 무리가 누적이 되어서 현재의 몸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용, 용납, 허용, 이게 달리 표현한다면 이게 체념이에요. 체념. 네, 보통 체념이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체념하면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틀린 생각은 체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벌어졌으면서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어쩔 수 없는 것에 안 되는 힘을 쓰면서 보내는 시간을 내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체념해야 될 일에 체념하지 못하면 자꾸 미련을 가지고, 뭐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낭비가 돼요, 시간이. 그러면서 현재의 시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 이렇게 뭐 포기 관계된 그런 뜻도 있지만 2번 뜻에 도리를 아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체념이 도리라는 것은 어떤 삶의 이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념할 일에 체념하는 것은 그게 도리 이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이제 모르는 채로 어떤 보통 뭐 그냥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이야기죠. 포기할 일은 포기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기르긴 해야겠죠. 포기할 일인가 포기할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걸 한 걸음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음양관적인 시각의 어떤 이제 부족함, 요런 것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아요.